진료 끝났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 가슴 두근거림, 자주 체하거나 만성 소화불량, 만성 설사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맥박수를 한번 재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이 맥박수는요, 심장이 뛰는 속도를 반영합니다. 너무 빨리 뛰어도 문제가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느리게 뛰어도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각자 지금 분당 맥박수를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자, 모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요. 왼손 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요.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감싸주세요.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대서 맥박수를 재어도 되긴 하는데 손목을 살포시 감싸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맥박수를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지, 중지, 약지를 맥이 뛰는 요골 동맥 위에 살포시 놓아주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준비가 되었으면 제가 10초를 셀 테니까 각자 맥박수를 셀게요. 자,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땡! 자, 그러면 그 횟수에 6을 곱해요. 그렇게 되면 대략 1분 동안의 맥박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맥박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한 3번 정도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정시에 측정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 성인의 맥박수는 분당 60회에서 80회 정도 뛰는 것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면은 당연히 맥박이 빨라지겠죠. 그런데 운동이나 어떤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맥박이 마치 운동 중인 것처럼 시종일관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쉬고 있지만 심장은 쉬지 못하고 빠르게 뛰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에도 많은 부담이 가해지게 되고요. 이 부담은 오롯이 또 혈관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정시 맥박을 분당 60회에서 69회로 유지하는 사람보다 90회 이상 뛰는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2.7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뇨 위험, 이것 또한 3배 이상 높아지고요. 또 유방암 환자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1분 맥박수가 85회 이상이면은 65회 이하인 사람보다 재발률이 높고 또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불필요하게 빨리 뛴다면은 이는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 맥박 또 심박수는 누가 조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심장의 부담도 줄여주고요. 또 건강 수명을 잘 관리할 수 있잖아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대뇌의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를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도 심장이 계속 뛰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의 자율신경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과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은요, 크게 2가지인데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손발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오른손 한번 잼잼 해보시고 또 왼손 한번 잼잼 해보시고 움직였죠. 이렇게 내 의지로 작용하게 하는 신경을 체성신경이라고 하고, 반면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신경을 자율신경 혹은 식물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조절하는 작동을 딱 멈추는 그 순간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잰 맥박, 그리고 혈압, 체온, 호흡인데요. 이것을 4대 바이탈이라고 하고, 자율신경은 이 4대 바이탈과 동시에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경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이 음양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는데, 자율신경에는요, 양의 속성을 띄어서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엑셀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음의 속성을 띄어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고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요즘 이제 자동차들이 하고 있죠.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은 보통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 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또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요,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요, 또 동공을 확장시키고 근육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평소에 이 교감신경의 과흥분으로 안정시의 맥박이 막 빠른 사람들, 이런 분들은 두통, 이명, 안압 상승, 불면증, 안구건조증, 입마름, 심장의 두근거림, 불안증 같은 증상이나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저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원인 모를 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라는 것이 딱 깨졌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비율이 아침에는 한 6대4, 저녁에는 반대로 한 4대6 정도로 안정을 이루어야 우리 몸이 이제 편안한데, 교감신경 우세형인 분들은 그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매우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저희 그 병원 환자분의 자율신경 검사 결과인데요. 그 비율이 8대2 보이시죠? 정말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심장질환은 아직 뭐 아니지만은 본인이 느꼈을 때는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심장 효소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 있는 상태였어요. 교감신경은 이런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어떨까요? 부교감신경은 주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작동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심장이 천천히 뛰고 눈물이 잘 분비돼서 눈이 촉촉하고 또 소화액이 잘 분비가 돼서요, 소화가 잘 되고 성욕도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기능이 너무 과해지면은 맥이 너무 느리게 떠요. 이런 서맥이 나타나고 갑자기 이유 없이 실신을 하거나 요즘 되게 많아요. 위상과다, 또 위장과 장 평화근이 과수축으로 해서 이유 없이 자꾸 채기 생기고 또 복통 설사, 또 자궁 근육의 과수축으로 인해서 생리통, 또 피부의 두드러기, 부신기능 저하, 무기력증,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부교감신경 우세형 쪽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다스려야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맥이 빨리 뛰는 분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더불어서 맥이 느리게 뛰는 분들이 또 잘 생길 수 있는 증상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3-4가지가 한꺼번에 있다면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확실히 깨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신경이 쇠약해져서 오는 병인 것이죠. 이를 신경쇠약이라고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울병, 기울증, 또 화병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몸도 몸이지만은 이 신경이 쇠약해져서 오는 병들이 참 많고요. 신경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증상들이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자율신경 실조증을 다스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 그리고 도움되는 음식들을 한 가지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는 또 정나래와 함께 자율신경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